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의 날씨가 아주 굉장히 춥습니다. 그냥 외부 기온이 영하 17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감 온도는 영하 24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이에요. 이런 날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그냥 뜨뜻한 방에 그냥 등가죽 지지면서 그냥 텔레비나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그냥 밀려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나왔으니 뭐래도 밥값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76이 됐는데 그래도 밥값을 좀 해야 되겠기에 오늘 뭐 밥값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여자들에게 주로 생길 수 있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그놈의 안경은 꽤 뒤집어 쓴다고 그럴 겁니다. 뭐 그래도 그냥 이렇게 뽀대니까 그냥. 우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다낭성 난소 주머니가 많다는 겁니다. 이 난소가 뭔가 난포가 많이 붙어 있는 뭔가 물주머니가 많이 붙어 있는 난소인데 그 원인을 잘 모른다. 증후군을 원래 모른다는 뜻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건 호르몬 관여하는 이 머릿속의 주요 중심체입니다. 여기에서 난소 호르몬 이상과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여 난소의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고 배란이 잘 되지 않아서 생리불순, 다모증, 털이 많이 나고 비만, 불임 및 장기적으로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이러한 대사증후군과 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배란은 안 되고 난소가 커지면서 작은 난포들이 여러 개 생긴 거 이게 그냥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일단 생리가 끊깁니다. 3개월 정도 뭐 생리가 끊기고 어떤 분은 1년씩 생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생리가 중단되는 경우 생리를 거르거나 3개월씩 거르거나 또 생리 때가 아닌데도 출혈이 나오거나 털이 많이 나거나 그 다음에 이 털이 많이 난다는 것은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드름, 헛배가 부르고 뚱땡이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뻣뻣해지고 특히 요 허리와 둔부 주위가 이게 살이 찝니다. 거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런 중심형 비만 그리고 이런 체형들을 가진 분들은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지고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 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유사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뇌하수체 종양이 있을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뇌하수체 종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단 거대증에서 턱이 커지거나 코가 커지거나 이 손이 한쪽이 커지거나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UFC 선수였던 그 최홍만 선수 이런 분이 뇌하수체 종양에 의한 말단 거대증에 이런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호르몬의 이상은 전부 다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원인은 서양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여러 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뭐 그냥 기본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호르몬의 과다 분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네 번째 신장이나 난소의 종양이 생겼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다섯 번째
자궁 내 어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몸이 냉해다, 즉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그 원인 중에는 뭐 크게 얘기하면 뭐 대사증후군이 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의학적으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병원에 가서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또 어떤 병원에서는 CT를 찍자, 어떤 병원에서는 MRI 촬영을 해서 분석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어느 방법을 통하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고, 왜? 이게 뇌하수체 종양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생리중단이 뭐 1년씩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질급하게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겁니다.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아까 여기 제일 첫 번째 원인 중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랬죠. 인슐린 저항성을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된다 했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당뇨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춰라. 두 번째, 해독 기능, 즉 간 기능을 정상화시켜라. 세 번째는 체지방 수치를 낮춰라. 즉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이런 치유법이다, 또 치료법이다라고 서양의학 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는 아닐 것이다, 뭐 대충 되겠지라고 해서 이게 방치하다 보면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냐면 불임, 임신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 당뇨병. 이 당뇨병은 일반인에 비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비율이 11배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무섭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궁 내막 증식증이 생기고,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자궁 내막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내막 이런 것보다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동양의학적으로는 생식 비뇨기계는 자궁, 난소, 이런 모든 거, 질, 이런 거 전부 다 생식 비뇨기계는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입니다. 신장이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신 호르몬, 난소 이런 호르몬 분비 기관 주관하는 이런 모든 기능을 총괄해서 콩팥에 부신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다 누적되면, 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면 호르몬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왜? 여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생리 주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쓴맛과 단맛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맛을 많이 먹으면 강한 이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고, 또 단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의 끈적끈적한 점도가 높아져서 역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호르몬 분비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죠. 네 번째는 맵고 짠맛을 적게 먹어도 이런 병이 생깁니다. 매운맛을 적게 먹으면 몸이 차갑고 냉해집니다. 수족냉증이나 몸이 냉해지고, 그 다음에 짠맛이 부족해지면 우리 체액 알칼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pH가 7.35에서 7.45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네. 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손발이 냉합니다. 그러면
예방법과 치유법은 없으니까 라고 또 바로 그냥 이렇게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되죠. 우선 양방과 병행치료 진단을 받았으면 양방과 병행치료에도 좋다. 그래서 호르몬 정상 유도를 하면서 일반 자연치유법을 병행하는 게 좋다. 그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을 위한 체질에 맞는 생식 식이요법을 하라 이게요. 생식 비뇨기 즉 신장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생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콩으로 만든 이런 발효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청국장,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런 식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부추 조금, 사과 조금, 반개 키위 반개에서 이렇게 아침에 즙을 내서 먹는 것도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이 차가운 원인인 그 원인을 제거하라. 그건 몸 안에 혈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혈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것은 부항사율이죠. 부항사율로 혈전을 제거하면 몸이 따뜻해지요.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보강이 되고 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호르몬도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양방과 한방을 이 자연치유법을 동시에 이렇게 병행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 발이 냉하다 했으니까 손은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도 좋고 흔들어도 좋고 비벼도 좋고 어쨌든 좋습니다. 손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 기운을 머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맨발로 걸어랍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맨발로 걸어라가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족욕도 좋고 반신욕도 좋고 발 관리도 좋고, 또 밤에 잘 때 수면 양말을 신든지 그 발에 고춧가루를 넣고 이렇게 자도 발이 후끈후끈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숙면을 취해야 주간의 아드레날린, 밤에 휴식 호르몬, 이런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조건을 가져야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빠르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할 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일 주스, 그 다음에 통조림 과일, 간슴에 들 거 다 독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청량 음료들이 전부 다 독이에요. 그 다음에 과자 나부랭이,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거 전부 다 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은 비만, 스트레스, 과음,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와 유사한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뇌하수체 종양도 자연치유법을 위해서 병행 치료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병원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이런 나중에 아픈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픈 문제가 뭐라 했죠? 아까 여기 자궁내막 증식증이 생기고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다면 자궁내막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뇨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임도 비만 이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런 진단을 받았으면 바로 호르몬 정상을 유도를 이렇게 꾀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 또 이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항사혈이나 이런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대책을 병행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빨리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